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헌법재판에서 탄핵 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헌법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그 헌법의 중대성이 다소 대통령의 그것보다 약한 경우에도 충분히 탄핵될 수 있다는 이론을 굳이 차용하여 오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은 앞서 살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 소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는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되어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을 뿐이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우려를 전달하여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서 같은 날 04시 27분경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대통령은 피청구인과 어떠한 협의나 의사연락 없이 국회 등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피청구인은 방송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세 번째로 공동국정 운영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 내용입니다. 피청구인 담화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 타개를 위하여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위헌성 등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체이다.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 등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가
수사 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고 하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 27조, 111조 2항 및 3항의 입법 취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다.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였다면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는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정치적 협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표결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고 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현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당시 국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가결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중 의석 우위를 점하는 특정 정당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형식적 심사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상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먼저 청구인 대리인. 예, 이해 없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1신의 영역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제 기적과 문화 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 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관보다 한층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께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시면서 실제로 특검 법안도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 진리라면 정책과 의견 주장은 항상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진영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따라서 가장 법치의 으뜸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의 근거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라는 근거는 헌법 어느 조항에도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바로 여야 합의라는 핑계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정권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과연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언행인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77조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비상계엄을 했다 하여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적 그 근거에 의해서 탄핵까지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혼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수습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적 근거 없는 여야 합의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하나인 일수돼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주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전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8인 체제가 아니라 6인 체제였더라면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매우 혼란에 빠뜨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했다는 반성과 성찰은 오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법 어디에도 다른 어느 법에도 국회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추상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을 청구인으로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